안녕하세요. 의사소통 능력 독해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문장과 문단을 끼워 넣는 유형을 풀어볼 건데요. 예제와 함께 설명을 이어갈 거고, 문장과 문단을 끼워 넣을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풀이하게 되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장을 끼워 넣는 경우에요. 문장을 끼워 넣는 경우에는 지금 주어진 문제처럼 문단이 구분되어 있는 글에 문장을 이제 끼워 넣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풀이 방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문단을 구분한다는 건 문단별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문단별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단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각 문단에 들어갈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들도 자세히 보면은 조금씩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문제를 풀 때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표현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비슷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곳에 보기를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각각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특정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특징적인 애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자, 이는 외부 자극에 주의 집중하는 의식적 작업을 최소화하여 고정된 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마도 이 문장은 앞에 나오는 어떤 내용을 요약 또는 정리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자극에서부터 이어지는 이런 내용과 뭔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앞에 나오겠죠. 자, 그냥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니은 봅시다. 의식적 사고는 논리적 관계에 따라 정보를 선형적으로 하나씩 처리해서 사고의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정보를 선형적으로 하나씩 처리한다라는 이야기와 사고의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좀 나와요. 자, 디귿. 자, 결국. 결국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들어가기에 적합하겠죠? 자, 봅시다. 자,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현장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 그래야지 영역이 편입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야지만 창의성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빈칸 앞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같은 이야기를 또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앞뒤에 있는 내용을 볼 건데요. 특히 첫 번째 빈칸 뒤에는 반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반면이라는 표현은 앞에 나오는 어떤 내용과 대조적인 것들, 좀 비교할 만한 어떤 것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뜻이니까 아마도 이 반면이라는 단어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자, 봅시다. 무의식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여러 줄기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한다라는 이야기와 사고의 범위가 넓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무래도 비교를 할 때는 비슷한 요소, 동일한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단어가 언급되었던 니은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 주셔도 문제풀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빈칸 볼게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창의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다음에 들어갈 내용인데 조금 더 앞의 내용들을 마저 보면 자,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영역에 편입된다는 말,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창의성이 형성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이 꾸준히 언급되었던 디귿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저희가 지금 어떻게 푸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풀이를 하죠. 자, 이렇게 문장을 끼워 넣는 문제는
빈칸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뭐 끼워 넣어야 하는 이런 문장,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결국엔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를 뭐 이해하지는 못해도 비슷한 애들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면 뭐 충분히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니까 실제로 마지막 부분은 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빈칸이 여러 개가 있다면 뭐 확실하게 이 부분엔 누가 들어가겠어 라고 여겨지는 애들 뭐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선택지를 가려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문단을 끼워 넣는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단을 끼워 넣는 경우에는 문장을 끼워 넣을 때랑은 약간 달라요. 문장을 끼워 넣을 때는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는 그런 부분에 넣는다라는 생각으로만 접근을 해도 되지만 문단을 끼워 넣을 때는 어쨌든 문단 구분이 된다라는 건 문단별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만 문단과 문단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해당 문단 앞에 또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초기라는 말로 시작되는 내용을 볼게요. 초기라는 말로 우리는 아마도 초기에는 어땠고 나중에는 또 어떠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변화한다라거나 뭐 달라지는 부분을 서술하는 방식이라는 걸 좀 예상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초기 돌무지 무덤의 제작 방식이 어떠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거보다 더 뒤에 나올 내용은 그 다음에 나중에 돌무지 무덤의 제작 방식이 어떠한 식으로 뭐 바뀌었는지 뭐 이런 언급을 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훑어보면서 우리가 예상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보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는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용에 보면은 고구려의 고분은 축조 형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돌무지 무덤, 나머지 하나는 봉토 무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돌무지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봉토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돌무지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이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다에 나오는 내용은요, 마찬가지로 돌무지 무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백제 초기의 무덤인 것 같은데, 자, 이 무덤은 형태 면에서 자, 고구려와 비슷하지만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는 내용. 자,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이 백제의 돌무지 무덤이 형태에서 좀 어떠한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저희가 예상한 대로 돌무지 무덤의 제작 방식에서 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좀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 우리에게 주어진 요 내용은 나 문단 뒤에 들어가는 걸로 적합하고 그래서 나 문단 뒤에 들어가고 초기의 돌무지 무덤의 제작 방식을 설명한 다음에 한편 이제 임진강과 한강유역에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초기 이후죠. 고구려 뭐 백제 벌써 이렇게 시대가 지났으니까 얘네들의 제작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적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에 나와 있는 뭐 봉토 무덤에 대한 얘기 시작되는 걸로 봐서 어쨌든 돌무지 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라 문단 앞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중간쯤에 딱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문장과 문단을 끼워 넣는 문제는요, 이렇게 글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뭐 단어 또는 뭐 표현 이런 것들을 보고 어울리는 부분이 어디인지 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앞에 또는 뒤에 뭐 들어갈지가 좀 예상이 된다면 뭐 그런 것들까지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얘네들은 연습을 조금 충분히 해주신다면 저는 정답률을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좀 빠르게 쉽게 풀이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해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유형으로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의 독해 유형 중에 기본적인 것들 좀 5개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 5가지 유형만 여러분들이 잘 풀이하신다면 독해 유형에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우선은 기본 강의여서 예제 한두 개 풀어보면서 뭐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라면 뭐 댓글이나 카톡방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문제 사진 같이 문제 내용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